반갑습니다. 셋다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59강 종로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종로자이고 자유를 박탈당하여 괴로워하는 노예처럼 곤란한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들입니다. 세트 한자 159강은 구속되어 타인의 지배를 받는 종의 처지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종로자입니다. 종로자는 종, 노예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해당 부서로는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와 다시를 의미하는 또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여자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자에 해당되는 결혼하여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난 또 우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종로자여서 종로자가 변하는 그 종은 여자의 처지가 다시 변한 경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처지가 결혼한 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한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를 구속당하고 남에게 불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종이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종로자는 그 중에 비중이 높고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자가 처지가 변함으로 비천한 신세가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시집을 갔다가 무슨 이유로 수박을 맞고 쫓겨나면 친정에도 못 가고 그냥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로자는 그런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말 중에 여자팔자 두른박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지아비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 팔자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로자는 그런 시절에 여자의 처지가 또다시 변하면 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힘쓸 노자입니다. 힘쓸 노자는 힘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로자와 힘, 수고를 의미하고 있는 힘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쓸 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로자에 해당되는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력자에 해당되는 우람한 팔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힘쓸 노자여서 힘쓸 노자가 변하는 힘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노력은 종이 힘을 쓰는 정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매달리면 마치 주인에게 애속된 노예처럼 내 자유로움이 상당 부분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달성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지요. 마치 주인의 감시 아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힘을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는 저주가 내린 대로 이런 것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힘쓸 노자는 종이 힘을 쓰는 것처럼 일하는 모습이 힘쓰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성낼 노자입니다. 성낼 노자는 성내다 또는 화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노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낼 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노자에 해당되는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성낼 노자여서 성낼 노자가 변하는 성난 것은 종의 마음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처럼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일과 중에 근무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에도 문득문득 화가 나는데 종처럼 평생 동안 자유를 구속당하며 남에게 불임을 당하면 무척 화가 날 것입니다. 종의 마음은 성인한 상태입니다. 어디라도 잘못 누르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성낼 노자는 종의 마음이 무척 화가 난 상태, 즉 성인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쇠뇌 노자입니다. 쇠뇌 노자는 쇠뇌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노자와 활을 의미하는 활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쇠뇌 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노자에 해당되는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공자에 해당되는 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쇠뇌 노자여서 쇠뇌 노자가 변하는 쇠뇌는 종처럼 사용하는 활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무기의 발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활도 한 발씩 쏘는 일반 활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특별한 활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활을 쇠뇌라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의인화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불임당하듯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발씩 발사해도 힘이 들 텐데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안타까움을 활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쇠뇌 노자는 종처럼 사용하는 활이 있는데 이를 쇠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둔할노자입니다. 둔할노자는 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노자와 말을 의미하는 말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둔할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노자에 해당되는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마자에 해당되는 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둔할노자여서 둔할노자가 표현하는 둔하다라는 것은 종처럼 부리는 말은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은 사람이 가축으로 키우는 짐승 중에서 단연 영리하고 민첩하여 전쟁에서도 농사일에서도 또 운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말도 굼뜨고 명창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무식하게 몰아붙이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말을 부리면 민첩한 말도 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포가 죽고 주인 잃은 적토마를 차지한 조조가 자기 수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잠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관우에게 그 적토마를 선물합니다. 명마는 명장에게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천하의 적토마도 관우가 탔으니 제 역량을 발휘한 것이지 아무에게라도 적토마를 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둔할노자는 종처럼 부리는 말은 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붙잡을 나자입니다. 붙잡을 나자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노자와 손을 의미하는 손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붙잡을 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노자에 해당되는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자에 해당되는 꼭 잡고 있는 두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붙잡을 나자여서 붙잡을 나자가 표현하는 붙잡다는 것은 종처럼 손으로 잡으면 붙잡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누구를 붙잡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종은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기 때문에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잡고 있다가 힘이 들면 놓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주인의 말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는 날이 죽는 날이라 생각하고 죽기 자기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나자는 종처럼 손으로 잡으면 붙잡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금고탕자입니다. 금고탕자는 금고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종노자와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두건 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고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종노자에 해당되는 돈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한 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건 건자에 해당되는 두건 쓴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금고탕자여서 금고탕자가 표현하는 금고는 보통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두건 건자는 두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건은 머리에 쓰는 수건으로 이를 사용하는 계층이 일반 사람들이라 보통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이 어쩌다가 종이 될까요? 대부분은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여 전답을 빼앗기고 급기야 본인이나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이 되는 계기는 돈을 빌렸기 때문이고 그 시발점이 바로 금고입니다. 부자가 금고를 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홍길동이 아닌 다음에는 부자의 금고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고탕자는 보통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하는 것이 금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종노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